3대 강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람직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부자의 전형적인 최씨 부자 생각나시죠? 경주 최부자. 네, 경주 최부자. 12대를 거쳐서 만석군이었다. 이 얘기는 이 이야기들 아시죠? 거기 보면 뭐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라, 뭐 만석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라. 이분이 소위 마지막 만석군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최준 선생이라고. 이분 때에서 재산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요. 왜 사라지냐? 상하의 임시정부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부장이 뭐야? 돈 대준 사람이잖아요. 독립군 자금줄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만석군이었는데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석 이상의 재산을 환원해라. 또는 일을 당했을 때 용감하게 대처해라. 뭐 기본적으로 이걸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최준 선생이 재산을 거의 다 독립군 운동 자금줄로 다 거의 소진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해방되고 나서 남은 재산을 다 어디다 쏟냐면은 대구대라는 대학을 설립하는데 다 쏟아요. 모조리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구대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할 사건이 있어요. 삼성 이병철 당시 재벌로 막 커가던 회장이 이 대구대를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좀 어려웠죠.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또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설립했다고 본 게 아니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넘겨주는 것이 정신에 맞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줘요. 잘 운영하라고. 그런데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66년에. 이 골 때리는 사건이야. 이게 뭐냐면 비료 공장을 지어요. 정부 차관으로 삼성이. 공장을 크게 짓는데 일본 미쓰이로부터 비료 공장 짓는 기계를 살 때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는 지금 따지면 한 2천억 된대요.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아요. 근데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사카린 원료로 사요. 근데 그걸 밀수를 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를 하다가 나중에 들켜.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지는 자에 이제 당시 사퇴합니다. 근데 사카린 밀수는 내가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이병철, 장남, 이명희 씨가 회고록에 써요. 내가 지휘했다 그때. 그 회고록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다 짜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을 쓰자. 그리고 현찰 100만 달러 일본에서 가져오기 쉽지 않았는데 삼성은 공장용 건설 장비를 사기 위해서 청와대는 정치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게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밀수를 합의했다는 걸 같이 했던 거야. 근데 이 사건이 잡혀요. 잡혀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병철이 물러갑니다. 근데 다 뒤집어 썼지요. 이병철이. 이쪽은 대통령이니까. 다 뒤집어 쓰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대구대를 근데 강탈합니다. 이게 이제 회고록이에요. 이명희. 그러니까 저 대목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이병철한테 문제가 생겨서 네. 그러면은 니들은 그 학교를 가질 수 없다 하면 원래 그 학교에 줬던 분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스토리인데 여기서 박정희가 대구대를 뺏어갑니다. 근데 회고록 내용에 보면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우락 중정에 이우락이 어느 날 와가지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뺏어간 거예요. 왜? 이병철 너 복귀하고 싶어 회장으로? 그러면 너 좀 넘겨 이거. 다시 공모해놓고 같이 공모했는데 대구를 내놔. 근데 그 대구대를 내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고록에 등장하는 걸 보면 박정희 은퇴 후에 대학 총장 같은 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대를 뺏어요. 뺐는데 그 전에 청구대라는 데가 본관이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이 안 되니까 청구대는 헌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청구대학이 너무 사이즈가 작았거든. 그러니까 대구대 내놔. 삼성 이병철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영남대를 만드는 거예요. 영남대를 지가 먹어. 자기가. 여기까지가 영남대 강탈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순실의 재산 분리가 시작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이 대학의 진짜 주인이고, 이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의 종손이고, 그리고 경주 최 씨의
종친회 회장인 최영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79년에) 아시다시피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그죠? 총무장에서 사망을 하고 그 바로 다음 해 몇 개월 후 불과 10월 26일이니까 불과 6개월 후에 박근혜 당시 20대의 박근혜 씨가 그때는 이사장에 취임을 해요. 영남대 갑자기. 박근혜 영남대 취임하니까 바로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뭐냐고 이거.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문공이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해요. 박정희, 박근혜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건 최전 선생이고 박근혜, 박정희 돈 한 푼 낸 적이 없다고. 그것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취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교의 교주는 박정희라고 총칙에 넣어요. 우리나라 사립대학, 공립대학 다 합쳐서 이 총칙 1번이 교주 박정희라고 적혀 있는 건 유일해요, 여기가. 설립 목적은 뭐 교육을 뭐 증진시키고 이런 거잖아. 교주가 박정희라고 써놓어요, 다음에. 근데 교는 학교 교자죠? 한자가 아니어서 그렇게 써놓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영남대 교수협의회 회보를 보면 5월 달에 교수협의 학생 직원들 맹렬히 반대 시위를 해서 이사장에게 물러나는데 계속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했다는 참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보면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1조 교주 박정희 명시도록 하고 얘기죠. 88년에 만든 거예요. 88년에 한번 손을 떼게 되거든요. 좀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당시 영남대 총장이 사실 확인서를 쓴 거예요. 본인이 영남대 총장인데 바지로 세운 조일무는 실권이 없으니까 실정 이사는 박근혜 이사니까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박근혜가 이사장에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막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난리치니까 몇 개월 만에 물러나요. 물러나고 나서 진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꽂아요. 김정욱, 박한석, 손윤호, 조순재 이 네 사람을 꽂습니다. 그 영남대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학생들 교수들이 크게 들고 일어났었죠. 아까 김총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남대학을 만들 때 과정에 네. 제가 직접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이사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이병철은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이 나기 전에 대구대학의 운영권을 맡겨주십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네. 그때 저희 조부께서 이병철 회장을 보고 고려대학 설립자가 누군지 아는가? 생각할 여과도 없이 인천 김성수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네 그거 잘못 아는 거다. 고려대학 전신은 보성학원이다. 보성학원을 설립한 분은 한말에 그 광산을 해가 함경도에서 돈을 많이 버리는 이용익 대감이 설립을 했다. 그것을 이용익 대감이 죽고 나니까 아들이 잘못해서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이 인수를 했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계획한 날짜가 1919년 3월 1일로 정해지니까 평소에 손병희 선생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자네가 이 보성학원을 인수해 주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가 3.1운동이 터지면 일본 놈들이 그냥 안 둘 거다 이 학교를. 그런데 할아버지는 1917년경부터 독립자금을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논밭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시영 선생, 이회영 선생 형제분은 뭐 몇백석 몇천석 했으니까 팔았는데 우리는 너무 토지가 많으니까 그 팔면 대만에 일본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간다 이거죠. 설령 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임시정부나 만주 독립군한테 보낼 길이 없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백산 무역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요즘 같으면 자본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땅 파는데 힘 안 들고 보따리 이어 댕기다가 신의주에 국경지대에 가가지고 일본 형사들이 보고 이상한 불러가 뒤지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 패면 최아무한테 받았다. 그럼 할아버지도 구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부 은폐하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무역주식회사가 백산무역주식회사입니다. 그 자본금이 그때 돈 100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상상도 못하죠. 그때 돈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마 무역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든 거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를 계획해서 1919년 5월 1일자로 영업 개시하기로 했으니, 그 손병희 선생님 그거 몰랐죠. 네. 또 할아버지는 손병희 선생이 3월 1일 날 그 한다는 것도 몰랐죠. 서로. 이래서 도저히 내가 학교를 인수할 그게 안 됩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도 큰일 났다. 빨리 애국심이 강하고 교육정신이 뚜렷하고 그거다 돈 있는 사람은 빨리 구해야 이 학교를 맡길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인천 김성수 선생한테 학교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 맡은 부분이죠. 설립이 아니라 세 번째 맡긴 거군요. 예, 맡겼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자네가 나는 있는 재산 다 이었기 때문에 운영 그때 내가 상무이사를 했습니다. 대구대학에.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5.16 후에 군사혁명이 나고 난 뒤에 대학 정비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막 쥐어짭니다. 말 안 듣는 학교는 그냥 이 정원을 줄이고 과를 없애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이 생각에는 이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력은 없고 나중에 국무총리를 지낸 신현학 씨가 우리 대학의 이사로 겸했습니다. 자유당 때 내하고 같이 이사를 했는데 이분이 삼성에 가 있었어요. 지금 홍직이 씨라고 그 홍나희 여사의 아버지 그분은 자유당 때 법무장관을 했고 그 신현학 씨는 부원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차원 사이니까 삼성그룹의 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신현학 씨하고 이병철 씨가 협의를 해서 대구대학을 운영을 맡으면은 한수 이남에 가는 제일이 가는 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할아버지한테 큰절을 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가진 이 자금을 가지고 한수 이남에 제일이 가는 종합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고 이병철 씨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것을 계약서를 쓰는 거는 계약서를 쓸 정도 같으면 안 해야 된다. 자네가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재벌이고, 자네가 둘째 아들 창의를 다리고 임원 몇이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에 정의인데 계약서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저한테 지시하기를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선임해달라는 이사를 뽑아주면 그것이 운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럼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전 재산을 넘기신 거예요? 줬는데 그때 학생들 데모 이슈가 60년도에 매판자본의 앞잡이 삼성을 타도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삼분봉이 사건이 났거든요. 설탕, 밀가루, 시멘트 이게 풍기 현상이 생겨가지고 시중에 3배, 4배가 뛰고 이러니까 이병철 씨가 불효불급한 설탕, 밀가루 대일모직회가 돈만 챙겼지 이 국가 기관 산업에 투자를 안 한다고 국민들이 전부 원성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병철 씨도 상당히 그 본심으로 했어요. 요즘 말하는 우리 그 반값 등록금을 받고 저는 학생을 기숙사에 넣고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가 했는데 삼성이 대구대학 이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삼성이 이제 또 학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병철 씨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뭘 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네. 뭘 받으면 대가를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상무이사, 제일모직 상무이사가 내 후임이사인데 내한테 할아버지한테 뭐를 드리면 좋겠나. 그런 얘기하면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는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전무가 내려와서 또 그렇게 하다. 세 번째는 성상영이라는 제1모직 회장이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뭐를 할아버지한테 드리면 좋겠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할아버지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너가 어떻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주려고 하느냐. 아니,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양복기지 한 벌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양복 한 벌도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무게가 5관 나가는 단계연 벼루가 있습니다. 중국의 벼루요. 단계석. 그거를 할아버지가 가지고 서울로 가자 그래요. 나는 그때는 감정하러 가실란가 이랬었는데 수백 년 된 건데 서울 도착해서 이병철이 좀 만나자 해라. 이래서 중앙일보 사장실에서 그 벼루를 이병철 회장한테 기부를 합니다. 거꾸로. 예, 자네는 이 대학을 잘해주려고 이래 노력하는데 내가 자네한테 줄 거는 이거밖에 없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집안에 갑옷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병철 씨는 돈을 안 주고 내 돈을 안 받고 대가를 안 받고 저는 거는 내가 만날 해봤자 이거 헛기다. 이 최아무 씨한테 좋은 일만 해주는 거다. 내 거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학생들 데모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청구대학을 아까 먼저 인수하셨다 그랬는데 청구대학하고 대구대학하고 서로 대구 지방에서 알력이 생깁니다. 라이벌이요. 문교부에 가서 정과, 정원 서로 하려니까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 박 대통령한테 밑보기 일수다. 자, 요 세 가지가 이 뜨거운 감자로 이병철 씨가 고민하는 중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대구대학을 내놓으면 성균관대학을 주겠다 그럽니다. 대구대학보다도 훨씬 크고 재산이 훨씬 많은 유림의 재산인데 그 이병철도 처가는 박평년 선생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두월 여사가 자기도 유림이니까 성균관대학은 한 사람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맡으면 좋겠다 해가 대구대학보다 훨씬 큰 성균관대학을 맡고 대구대학을 내놓은 겁니다. 몇십 년 뒤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바로 그 다음에 예. 몇 달 후에 그럼 주고받은 거죠. 근데 그들은 주고받았는데 이 최준 선생은 받기는커녕 다 내놓은 거죠. 계속. 정권이 끝났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니니까. 돌려주지 않고 여기를 박근혜 당시 28살짜리 박근혜 씨가 당시 그걸 차지하러 들어온다 이거지. 근데 학교가 난리가 나. 학교 막 니 뭐냐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네 사람을 꽂습니다. 네 사람을 꽂는데 네 사람 이름이 이렇게 김정우, 곽완석, 손윤호, 조순재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조순재 생각나세요? 최태민의 의붓 아들, 최태민의 5번째 부인의 최순실의 의붓 오빠. 그러니까 최태민 이전의 남편의 아들. 이 조순재 씨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중에 녹취록으로 까죠. 응? 재산에 관해서. 그죠? 그런데 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대학이 생긴 이후에는 대구대학에 가지도 않았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누가 왔는 걸 내가 알 필요도 없었고 그때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88년도에 가서 예. 국정조사가 있죠. 예, 사립대학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네. 우리 영남대학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의를 합니다. 네. 우리 영남대학만 하긴 뭐 하니까 광주의 조선대학이라고 유명한 그 또
몰입회가 있었어요. 네. 박철웅 씨라고. 예. 그 대학에도 국정감사가 가고, 자, 공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네. 대구 영남대학에 국정감사 했는데. 요원들이 왔습니다. 예. 그때는 이사장이 조일문이라는 독립운동가고 한 보름 전에 자꾸 99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 총장도 했고 네. 상당히 저명한 분인데 네. 박근혜 밑에서 총장을 했습니다. 바지 총장을 한 거예요. 예, 네. 바지 총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실 확인서에 나오는 김기택 총장이 밀려나가고 예. 총장 직무대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사장께 이 민주화 그때는 88년이 상당히 민주화됐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그걸 좀 규정을 고치고 재단이 너무 학교 행정에 관여 안 하도록 해달라고 이제 이사장한테 건의를 하니 나는 이사장이지만은 아무 권한이 없고 실제 이사장은 박근혜다. 그때 밝혀진 거죠. 박근혜 이사다. 공식적으로. 네. 서울에 가면 영남대학교 재단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실에 매일 출근을 한다. 박근혜. 그러니까 이 김기택 총장을 모시고 교수협의회 간부들이 그 박근혜 이사하고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네. 건의한 대로 하나도 되도 안 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 지적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주 박정희 선생 같은 거는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를 3분의 2 이상 해야 되는데 특별 결의를 해가지고 문교부에 올리면 문교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그게 개정이 됩니다. 사립학교 그 정관이.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는 문교부 장관이니까 그대로 사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주가 등단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그 사인방이 조순재는 아까 말씀하셨고 네. 김정욱, 손윤호 뭐 또 이 사람은 직접 제가 만난 일도 없고 어떤 걸 하는 건 모릅니다. 네. 나중에 교수협의회에서 네. 들고 일어나서 김정욱은 재단 상무이사의 영남투자금융의 사장, 네. 조순재는 영남투자금융의 전무, 네. 그 다음에 손윤호는 영남의료원의 책임자, 네. 이런 식으로 해가 전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태민 혹은 최순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순재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안 봐서는 모르긴 하는데 그때 그 교수협의회나 학생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전부 그 최태민하고 연관이 된 거다. 최태민의 누나의 아들이 또 하나 있고 그게 네 사람 중에 네. 이렇게 해서 최태민 생질, 곽안서 최태민 네, 생질. 그다음에 손윤호는 최순실의 어머니가 임씨죠. 임씨 아닙니까? 그럼 네. 임씨가 되는데 어째가 그 삼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집안이 하도 복잡하니까 어쨌든 최태민의 일가예요. 그때는 안 밝혀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외질, 삼촌, 어리부다 아들 다 최태민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저분들이 그대로 유경재단 이사를 그렇죠. 맡거나 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또 일로 왔는데 영남투자금융이라는 건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네. 투자금융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가 이제 이익을 남가서 주주를 논아주는 게인데 그때 영남지방에서는 1호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영남재단에 수익재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허가권이 그때 돈으로 몇백억이라고 했는데 아하. 거기에 김정욱이라는 사람이 사장이고 조순재가 전무인데 이거는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은행하고 같은 거죠. 네. 맡아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자는 저기 주고 남 비리 줄 때는 이자를 많이 받은 차액을 가지고 영남대학 운영에 보태 쓰라고 그것도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해준 거죠. 네. 이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아, 다 털렸다. 예, 돈을 빌리 주고 줄 때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뭐 자기네 나간 사람 좀 빌려주고 근데 그 저가 사람 내세가 빌려주고 돈 떼묻고 도망가고 하니까 자본금이 뭐 다 털어묻고 영남대학 교직원들 퇴직금까지 지어놨던 거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간 게 자기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입학. 아, 부정입학. 제가 그 얘기 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영남대 동관리를 최태민이 했다는 얘기는 좀 전에 등장한 의붓 아들 조순재 이불을 통해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붙었을 때 녹취록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다음날 바로 사망하죠. 네. 무슨 가족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근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동관리는 최태민이 한다고 딱 못을 박아요. 그리고 영남재단 4인방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지금 나왔던 이분들이 다 이제 친인척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말이야. 최태민 일가가 갑자기 떼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박통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돈이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말씀드렸죠. 79년 10월 26일 날 사망하고 80년 4월에 취임해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계속해서. 그게 6개월 이후부터요. 바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돈을 주냐 이거야. 어디서 생기냐고 돈이 몽태기로.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처음에. 박정희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돈을 만질 수 있는 창구는 영남대였어요. 영남대.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가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첫 출발이 영남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이 돈의 종잣돈은 영남대에서 시작된 거라고 주장해 오신 분이에요. 최순실 사태 이전부터. 근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 기부금도 현금을 해요. 부정입학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받았대요. 당시 돈으로. 부정입학 장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돈 내면 입학시켜주는 거야 막.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이거를 88년도에 밝혀진 것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안 했겠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남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요. 근데 이 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석군 땅 엄청나게 있었다고. 12대 동안 이어져온 땅들이 있잖아요. 뭐 불국사 앞에 땅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땅들을 다 여기 넣었는데 이 땅을 모조리 팔합니다. 영남대 소유로 돼 있잖아. 이 땅을 이 4인방이 다 팔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이거는 다시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참 아픈 부분입니다. 네. 167년, 60년, 70년 전에 모셨던 할아버지들의 산소가 팔린다는 소문이 나서 이사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일문 이사장 집을 찾아갔더니 자기는 우리가 기부한 땅에 우리 할아버지들의 묘소가 계시는 것을 몰랐다 이깁니다. 이사장이 몰랐다. 몰라서 울주군, 그 당시에 울주군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인데 울주군 개발위원회라는 데가 임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울주군의 국회의원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예. 김모 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표 가진 이제 선거 구민들이 와서 영남대학 재단에 이 땅을 좀 팔아달라고 울주군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니 팔아달라고 전화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땅을 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계신 걸 몰랐다 하고 저한테 현역 국회의원이 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장 보고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선상이 계시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다고 했으니까 내한테 파쇼. 네. 하니까 좀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하니까 교육재단에서 구도로 매매계약을 했는 것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건데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한문 약속해놓고 그거를 깨냐. 네. 그럼 교육기관이 무상으로 기부받은 땅을 팔면서 그 후손들한테
묘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안 해보고 딴 사람한테 파는 법이 어디느냐. 예. 이러다가 12시가 돼서 그 집에 오래 모이서 나오면서 내가 지금 흥정하고 있는 금액의 2배를 줄 테니까 내한테 파시오. 했는데도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고 그 이튿날 아침에 팔아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상이 날아간 거예요. 날갔는데 날아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 산소는 그 계십니다. 예. 우리나라 법에도 나무 땅에 모르게 묘를 썼더라도 뭐 20년 지나면 땅 주인이 철거하란 말을 못하는 그런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우리 땅에 산소로 묘 짓다가 기부했으니까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지금도 묘는 남아있지만 땅의 주인을 바뀌어버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만날 묘사전에를 가면은 간판에 써붙여 놓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빨리 묘를 이장하라. 이런 억울하고 참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군데도 아니고 불국사역 앞에 있는 12,000평.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억을 받고 팔았는데 계약금은 4억을 썼습니다. 그때 거기 온천이 나와가지고 100억대 호가할 때 11억에 팔고 4억에 매 계약을 하고 다운 계약서 쓴 거네. 7억은 다운 계약서. 네. 실제로는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계약서는 낮게 썼으니까 그 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11억인 줄은 그 땅을 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경주 부구사역 앞에서 온천 호텔을 하려고 사는 사람인데 바로 그 옆에 붙은 땅입니다. 우리 땅이. 네. 그러니까 그 개발이 뭐 너무나 빨리 개발되는 걸 알고 이제 7억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줬다. 4억이라고 계약서는 써있지만 예. 7억 나머지 7억은 그 사람한테 그냥 줬다. 예. 그러고 2007년도에 검정 그때는 한나라당 후보를 국민이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에 대해서 검정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조순제도 그때 이제 검정 신청을 했는데 저도 검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박근혜 후보는 만약에 대통령으로 후보가 돼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에 영남대학하고 꼭 같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움직일 거다. 영남대에서 했던 짓 똑같이 할 거다. 그런데 2012년에 가서도 내가 또 그런 검증 신청하셨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네. 2012년에는 지금 성공회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한홍구 네.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예. 그분하고 내하고가 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면 또 영남대학 재판이 생긴다. 네. 이런 걸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한나라당의 그 경선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뭐 전부 기사도 안 쓰고 뭐 우리 그 한테도 안 모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걸 이 최순실 게이트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닮은 꼴로 그때보다도 더 교활하게 그 나이 먹어가니까 점점 머리는 더 교활해지고 경험이 쌓여서. 선생님, 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재단 땅을 팔았으면 그 돈이 재단으로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예. 재산을 이제 기본 재산이 있고 보통 재산이 있습니다. 재단에는 네. 기본 재산을 팔 때는 3분의 2가 이상이 결의를 하고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매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교부 장관한테 승인할 때 뭐라고 했느냐 고 교수협의회에서 그때 이제 다 박근혜 떠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박정희 유품 뭐 문경초등학교 교편 잡을 때 책상 간 그거 그 다음에 월남전에 가가지고 부대장들이 이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런 거를 대통령한테가 상납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몽땅 영남대에 갖다 뒀습니다. 그거를 박근혜가 88년 11월
10월 18일 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11월 2일자로 박근혜가 나는 영남대를 완전히 떠난다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네. 이사하기 싫으면 사표 내고 가면 그만인데 왜 성명서를 발표합니까? 그 참 이상하다 이래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부정 입학하고 얘가 이 사무직원 구속되고 했습니다.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두고 백담사로 가게 될 무렵입니다. 그때가 11월 달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를 굉장히 돌봐줬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도망가죠, 도망. 완전히는 영구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돌아왔거든요. 이명박 정부에 또 다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옳은 말이 없어요.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자금줄 하던 양반의 돈을 싹 뺏어가지고 일본군 장교하던 집에 딸하고 그 옆에 붙어먹고 살던 사이비 교주 일가가 이거 재산을 다 뺏는 거예요. 몽땅 다 뺏어. 그게 지금 최태민의 재산과 혹은 최신술의 재산과 박근혜 재산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순재라는 사람이 이 돈을 만든 주역인데 그것을 이제 이부다부지한테 갖다 바쳤는데 예. 최태민은 조순재한테는 그 별로 안 주고 예. 최순실한테만 주니까 거기에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그래서 네. 쫓겨난 겁니다. 저기. 그래서 폭로를 한 거죠, 예, 그죠? 폭로를 한 거죠. 소위 친일하는 사람들, 재벌하고 붙어먹는 사람들, 우리나라 주류 아니에요, 보수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 최순실이 해먹다가 터진 거예요. 해먹다가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너무 많은 흔적과 똥덩어리를 남겨서 겨우 터진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몰랐잖아, 다. 그 사건을 최태민 일가는 계속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던져도 받지 않고 이번에는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온 나라에다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온 나라에다가. 흔히들 최준 선생의 손자가 전 재산을 투입해서 한 학교를 도로 찾으려고 한다는 이런 말이 더 도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70년도에 돌아가실 때 67년에 영남대학에 합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뺏기고. 네. 예, 그러니까 또 내 나이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84살 때. 네. 그러고 70년도에 작고를 하십니다. 네. 하실 때 저한테 손을 잡고 유언을 하십니다. 영남대학은 내 뜻에 반해서 강제로 태어난 대학이지만은 이미 태어난 대학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기부한 재산으로 이 대학이 잘 육성돼야 되니까 앞으로 너가 그런 힘이 생기거들랑 그건 밉다고 영남대학을 안 돌보지 않지 말고 너 여력이 생기거들랑 대학 발전에 네가 기여를 해라. 이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88년도에 이제 박근혜가 야반 노조였어요. 그 집 싸가지고. 대학 총장을 이제 문교부에서 관선 이사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총장 직선제가 됐습니다. 네. 그럴 때 영남대학의 총장이 유창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나를 찾아와서 회장님 지금 정부에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국립대학이 공과대학 육성대학으로 지정할 만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경북 지방에는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영남대학을 사립대학이지만은 국립대학에
받는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공대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날 보고 동창 회장이 좀 일어나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의 유언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저하고 총장하고 아주 여러 달을 고생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사립대학이지만은 공과대학 육성대학이 됐습니다. 네, 됐어요. 그런데 국립대학은 정부에서 예산을 영달하면 되는데 사립대학에는 정부 돈을 주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재단을 하나 설립하라. 네. 문교부에서. 네. 근데 그 재단을 유창호 총장하고 저하고 인원해서 영남대학 학술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을 수립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사장은 총장이 단연적으로 하고 네. 나는 이사로서 3임기 그러니까 12년 동안 내가 영남학술진흥재단의 이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 박근혜가 다 해먹고 도망갔는 대학을 네. 그것도 보도 안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돈이 93, 4년경에 500억에 가까운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네. 할아버지의 유언을 나는 참 유언을 따랐죠. 네.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에게 7사람 이사를 정이사를 하는데 총장 영남대학 총장 단연직이고 또 이공대 영남 이공대 총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연직이고 동창회 감사 이 셋은 단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넷은 박근혜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2009년에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영남대를 다시 줬네요. 예. 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몇 사람, 대법원장 몇 사람, 국회의장이 몇 사람 해가 10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이견을 내라 그랬어요. 그 이견은 형식적으로 받고 박근혜한테가. 근데 그때 2012년 대선 때 TV 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또 정의당의 또 누구 여자 한 분. 이정희 대표. 그래서 그때 그 텔레비를 보니까 누가 박근혜 후보는 영남학원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질문을. 네. 나는 영남학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이미 자기가 4사람을 추천해놓고 이사를 해놓고 그게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지금 10몇 명이 전부 박근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다시 먹었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정이사 추천을 4사람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하도 와서 해달라 그냥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최순실 사태를 보고서야 우리나라가 진짜 병신같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런 지 오래됐어요. 나라가 병신된 지. 생각해보세요. 독립운동 했는데 재산 해방 후에 일제시대에 뺏겼다는 그렇다고 쳐. 해방 후가 됐는데 독립운동 한 사람이 돈 다 뺏기고 그 자손들 선세도 다 뺏기고 다 해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 해먹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던 자손들은 계속 그거 잘못했다고 하다가 또 유언을 지키려고 그거 돈 끌어다가 학교를 살려놓으니까 또 뺏기고. 선생님, 바보. 바보라고 하시는데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안 합니다.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내 5대조 할아버지가 호가 대우헌입니다. 지금 경주 그 학교의 재산으로 기부된 거기에 가면 걸려 있습니다. 액자가. 크게 어리석은 집이다. 대우헌. 그러니까 그 5대 할아버지인데 내가 조금 어리석은 거야. 이건 뭐 죄될 것 없이. 요즘 그 학계에서나 우리 집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워낙 인심을 얻고 했는 그 근본적인 거는 욕심을 과욕을 버리랍니다.
그래서 만석 이상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석 이상 안 하려니까 재산이 남으니까 논을 적게 받죠. 소장료를. 다른 사람들은 9가마에 받으면 우리는 5가마, 6가마에 받고. 그래서 내려온 거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만 부를 누리고 또 귀를 누리고 이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벼실은 진사까지만 하고 재산은 만석 유지하는 것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남하고 충돌할 일이 별로 없죠. 그거 근데 다 날려먹었어요, 지금. 다 뺏어간 거지, 참.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대학에 전재산을 기부했다 그래서 예.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는 큰 오산이다. 아유, 참. 이거는 기부라는 거는 우리가 희사했다 겁니다. 우리 기쁠 희자, 즐길 희자, 기쁠 희자, 기쁘게 버리는 거다, 이게 재산을. 어떻게 저 재산을 다 빼먹었지. 진짜 아픈 새끼들이네.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설립했으니까 내 거라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게 붙들고 학교 운영을 계속 자자손손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대학을 잘 육성해서 훌륭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 사람이 운영해야 된다. 그럼 영남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박근혜 다시 들어올 무렵에 대구의 유지 또 영남대학 출신 교수 이런 졸업생들이 영남대학 환수위원회라는 걸 조직해가 현재 환수. 예, 진척이 없지, 아직까지는. 예. 대통령이니까 상대가. 그런데 이 대학을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맡으면은 맡는 날부터 인말 폭행. 지 세력을 확장하고 인말폭이 탄다 이게야. 그래서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갈리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대구시 경북 도립대학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립대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영남대학에 지금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몇 평입니까? 90몇만 평입니다. 박정희가 영남대학에 그거를 인수하고 난 뒤에 경산군 압양면 일대 105만 평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안 팔려는 사람도 있고 제값 주면 판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상북도 경찰국장, 경산군수, 경찰서장은 아무 일도 못하고 105만 평을 사라고 하니까 지도 보고 이래 그리가 사라 하니까 전부 그거 매달려가지고 샀습니다. 그때 항의를 하고 끝까지 안 팔라고 하다가 다른 거로 죄를 잡아가 두고 패기도 하고 땅을 뺏었네요. 105만 평을 샀는데 네. 그 가운데 10만 평을 영동에 있던 조폐공사를 경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조폐공사 경산공장에 팔아먹습니다. 네.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네. 살 때는 강제로 해가 산 돈을 사고 팔 때는 감정 가격에 올려가지고 재무부에서 사도록 해서 국고로. 아, 국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제1호는 장영자라고 아십니까? 예. 전두환의 장영자. 처삼촌하고 관계. 장영자가 이 부동산 투기에 괴수라고 했는데 저는 박정희가 부동산 투기에 아주 원조입니다. 그거를 국고에서 사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돈 챙겼다는 거죠. 그 이익을 가지고 영남대학을 지었습니다. 집을. 아, 자기 돈을 드린 게 아니고. 지었는데 그때 경남건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이. 예. 지금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신기수라는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네, 뭐가. 신기수가 영남대학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네. 건설회사가. 뭐 때문에 신기수가 한테 공사를 줍니까? 그 사람이 영남대학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측에 맡기지 내가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정경 유착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제로 뺐고,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해먹은지도 다 들어있고, 지금 사태의 뿌리도 거기서 시작됐고, 그걸 모조리 겪은 분이고, 사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으시겠어요? 다음 한번 더 불러주시면 네. 또 기상천외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